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오늘도 새로운 개념 몇 가지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 좀 들어가 볼 겁니다. 어제까지 진행했던 3차 메뉴 만들기는 여러분들 꾸준히 반복 숙달해서 큰 어려움 없이 10분 정도 안에 가능하게끔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해볼 거는 DLB를 하나 만들 건데 이 안에 로렘, 우리가 로렘이라고 하는 거를 간간히 써보긴 했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로렘 하나만 만드는 것만 해봤죠? 곱하기를 넣으면 그냥 아예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문의 테스트용 글자가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라는 상황인 건데, 제가 이 녀석을 가지고서 몇 가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정렬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녀석의 위에다가 사이드바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똑같은 DLB이긴 한데 사이드바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얘를 클래스를 줘야겠군요. 자, 얘는 그냥 본문 컨텐츠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얘가 너무 글이 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크롤이 생겨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형태가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사이드바한테 몇 가지 스타일을 좀 부여를 할 겁니다. 자, 일단 너비는 한 300 정도 줄 거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힐 거예요. 자, 지금 이 사이드바라고 하는 녀석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 뭐 때문이죠? 높이가 없어서. div는 블록 요소니까 높이는 최소화, 너비는 최대화. 너비는 근데 지정을 우리가 했는데 높이는 지정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없으니까 당연히 화면에 못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 사이드바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위치했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자, 여기가 사이드바, 저 AF라고 하는 색깔이 칠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를 하려면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유령으로 만들지 않으면 겹쳐질 수가 없으니까 일단 유령으로도 만들어야 되고요. 유령 만든 다음에 탑 0, 레프트 0 같은 거 해서 상단에 붙여줘야겠죠? 자, 그건 그건데 높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대로. 일단은 최대로 한다. 그러면 그 최대를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단위가 되는 거고,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항상 뭔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서 그 퍼센트를 채워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여기다가 헤이트 100% 같은 거 주면 어떨까요? 제가 이걸 탭을 누르면 이제 완성이 될 건데, 얘는 지금 적용이 됐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도 없죠. 저장을 눌러버렸군요. 안 나와요, 이게. 왜? 100%. 분명히 우리는 높이를 100%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얘가 아직도 높이가 없어서 못 나오는 거거든요. 자, 똑같은 옵션, 똑같은 속성을 밑에다가 한 번 더 주면 밑에 있는 속성이 이기는 거 아시죠? 선택자끼리도 그런 게 있지만 속성들끼리도 그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500픽셀 같은 거 줬다. 나왔죠? 그럼 얘는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긴데 얘가 지금 안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500을 줬을 때 얘가 이만큼 밑으로 컨텐츠를 내려요. 이 컨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이 div를 내려버립니다. 이유는? 블록이니까. 얘 한 줄 혼자 써야 되니까. 자, 100%는 왜 안 먹을까요? 음, 자, 좋아요. 일단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항상 부모 너비나 높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퍼센트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만약에 이렇게 크기가 있는데 이 안에 꽉 차 있대요, 자식이. 여기서 100%를 줘봤자 얘가 늘어나진 않아요. 이미 100%로 차 있으니까. 근데 애초에 이 부모, 사이드바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이 div의 부모는 지금 누구예요? 바디겠죠. 우리가 여기에 사용하는 모든 태그들은 그 위에 바디라고 하는 태그 안쪽에 들어가는 형식이었으니까, 그럼 바디라고 하는 녀석의 자식으로 존재하는 건데, 자, 바디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린 적은 없지만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이 화면 정도였죠. 그래서 바디가 지금 마진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도 공백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영역 다 바디 거예요. 화면. 얘는 높이가 있는데 바디는? 심지어 스크롤이 내려가면서 여기까지 상당히 긴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이 바디라고 하는 녀석은 높이의 개념이 조금 애매해요.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상식을 생각을 해보면 자식이 크기가 커지면 부모는 같이 커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는 아예 하나 새로 열죠. 바디가 부모가 아니고 div 안에, 이거는 섹션으로 합시다. 섹션의 안에 div가 존재하고 이 div 섹션한테 높이를 부여한 상황, 그리고 div한테 높이를 100%를 부여한 상황일 때 어때요? 얘는 나오죠. 그럼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높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섹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높이가 커진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섹션의 높이가 지금 커진 거 아니에요? 컨텐츠가 이렇게 글자가 쭉 생겨나면서 섹션 높이가 커졌어요. 근데 그 자식으로 있는 div는 100%를 줬더니 못 따라가죠. 자, 이거는 이제 항상 이렇게 적용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늠을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이래서 안 되나?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건데, 높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퍼센트를 사용하려면 기준이 되는 명확한 수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높이에선 퍼센트가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블록 요소를 배우고 인라인 블록 요소가 아닌 글자 요소들을 배우고 디스플레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했는데, 블록과 인라인 블록과 둘 다 동일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높이를 정하지 않으면 최소화된다. 그러니까 이 HTML과 CSS라고 하는 이 녀석은 너비에 대해서는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높이에 대한 건 우리가 명시하지 않았을 때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높이가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잡혀있지 않다면 얘는 퍼센트로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바디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 100% 제가 말했던 이 모양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앱솔루트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야 여기 만들어줘도 여기로 올 거니까. 근데 앱솔루트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생겼죠 이제. 이거 왜 그래요? 얘가 생기기 전까지는 높이가 100%인데 없었어요. 생기니까 됐어요. 자, 이건 앱솔루트의 특징 중에 하나 있어요. 앱솔루트는 부모가 유령의 집이면 부모 기준으로 움직여요. 근데 부모가 유령의 집이 아니면 화면 기준으로 움직이죠. 우리가 앱솔루트라는 스타일 특성을 배울 때 속성 정리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면은 여기 기준이 부모 유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선 이 기준 사이드바의 부모는 유령이 아니죠. 그럼 얘는 화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분모를 무시하고. 그래서 화면 기준 100%를 해준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바디 마진만큼은 못 먹었으니까 여기다가 탑0 레프트 0을 주면 붙으면서 화면 기준 100%의 높이를 채워요. 자, 높이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없으면 퍼센트로 따라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개념인데, 거기에 앱솔루트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부모가 유령의 집이 아니면 내가 날 가둘 게 화면밖에 없으니까 화면 기준으로 퍼센트를 따라간다. 이제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화면 기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스크롤을 내려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라고 봐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인데 이 스타일이 제대로 적용이 되려면 지금 이 화면 기준으로 100%가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이게 또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이 앱솔루트를 부여했기 때문에 생겨난 이 유령이라는 녀석은요.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세로 고침을 했을 때 딱 나오는 그 화면 그 화면을 기준으로 100%라는 높이를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크롤이 내려가면 얘 높이는 이미 여기서 끝났으니까 더 이상은 높이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제가 얘를 스크롤을 내려도 여기에 존재하게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제가 하고 싶은 건 스크롤을 내렸지만 이 녀석, 이 회색의 영역이 이쪽으로 다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움직이거나 늘어나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걸 만족할 수 있겠죠? 근데 늘어나는 건 없어요. 같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픽스드라고 하는 값이에요. 우리가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 처음 딱 배울 때 네 가지가 존재했는데 앱솔루트, 릴레티브, 스태틱 얘네들은 제가 언급을 했지만 얘는 지금은 일단 무시하세요 라고 넘어갔어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같이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가지는 특징은 일단 동일하다는 얘기고요. 다른 거라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상황 하나밖에 없어요. 자,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스크롤이 내려가도요. 얘는 다 차 있어요. 이게 늘어난 걸까요? 얘는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제가 이 안에 텍스트를 넣었어요. 얘가 늘어나는 형태로 늘어나는 거라면 제가 스크롤 내렸을 때 저 글자는 안 보이겠죠? 글자는 맨 위에 있는 거니까. 근데 어때요? 글자가 같이 움직이죠. 이 픽스드 뭔가 뭐 픽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고정이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화면에 고정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따라다니는 스크롤을 내려도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러한 요소를 우리는 되게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 흔하게 볼 예시는 아니지만 자, 지금 이 화면에서 스크롤을 따라다니는 애가 누가 있어요? 그쵸, 바로가기. 자,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얘를 좀 분리해서 볼게요. 창을 어디 갔어? 아예 두 개로 나눠 놓고 이렇게 셀렉트 모드로 이 바로가기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레이아웃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녀석보다 더 위에 있는 이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녀석의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보이죠? 이렇게 잡혀있는 거. 레이아웃에 포지션을 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봤을 때 지금 이 주황 색깔 영역들은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 여백에 관련된 색깔이었고 얘가 실제 컨텐츠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마진 레프트가 36.5 REM이라고 걸려 있어요. 이만큼 밀렸다 이거예요. 이만큼 밀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픽스드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고른 게 이 녀석 픽스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얘를 여기서 수정을 하면
여기서 수정해 볼 수 있어요. 단 새로 고침하면 사라집니다. 이건 진짜 수정이 아니라 일시적인 수정이에요.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앱솔루트로 바꿨죠. 스크롤을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얘 지금 안 따라오죠. 맨 위로 올라갔을 때나 여긴 지금 애니메이션 효과가 살짝 들어간 건데 그거 제외하고는 안 따라와요. 그죠? 다시 얘를 픽스트로 바꾸면 바꾸자마자 지금 따라왔죠 이미 벌써. 이렇게 여기서 수정해보는 거는 간단한 테스트 용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 진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데 가면 있어요. 어디로 가볼까? 요즘에 여기 사이트가 조금 뭐가 되게 많아서, 자, 로그인을 해야만 뜰라나? 보통 이런 쇼핑몰 보면은 여기도 지금 하나 있네요. 뭐가 있어요? 이 녀석 들어가 볼 수 있겠죠? 얘도 눌러보면 단순히 여기에는 안 걸려있을 확률이 높아요. 보통 레이아웃에 걸리니까. 이 div 여기 보면은 포지션 픽스 들어가 있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스크롤이 내려가도 얘 위치를 이 자리에 두고 싶을 때 고정하겠다 라는 의미로. 앱솔루트랑 픽스드가 다른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모든 특징이 다 동일합니다.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을 사용해서 위치를 조정하는 거 다 되고요. 고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 때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면 픽스드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픽스드에 대한 얘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할 겁니다. 자, 제가 HR 태그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거 그냥 수직선, 직선 하나 긋는 거예요. div 두 개를 좀 분리시켜서 볼 수 있게끔 하려고. 그리고 자, 이런 코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호버는 아직 일을 안 하고 있죠? 마우스가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올라가면 일을 하겠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이걸 왔다 갔다를 하면 눈부시겠죠? 왜 이렇게 눈이 부셔요? 색깔이 바뀌는 게 정말 딸깍하고 바뀌니까. 그죠? 지금 마우스를 올리자마자 그냥 전체 영역이 한순간에 골드로 싹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뀌는 속도가 빨라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눈이 부시겠죠. 약간 경고등이 울리는 것처럼. 자, 근데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웹사이트 내에서 상당히 딱딱한 디자인이 될 거예요. 뭔가 부드럽지 못하고 굳어있는 느낌을 줄 겁니다. 모든 그런 이제 디자인 요소들이 저렇게만 되어 있다고 하면 아마 여기도 이게 적용이 됐던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세요. 제가 회사 소개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밑에 메뉴가 나오죠. 메뉴 나올 때를 잘 봐보세요. 여기 이만큼의 영역이 여기까지 있지만 이 아무튼 밑으로 튀어나오는 이 메뉴 영역이 그냥 한 번에 딸깍하고 생겨나나요? 뭔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느낌이 들죠? 약간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간 것처럼 좀 더 길면 더 느껴지고요. 그죠? 이렇게 확실하게 느껴지죠? 이런 거 배울 겁니다. 지금은 딸깍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 속성 중에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자, 이 트랜지션은 뭐냐? 내가 지금 이 변화하는 변화 과정을 몇 초에 걸쳐서 할 건지 정해줄 수 있는 스타일 속성입니다. 쓰는 방식은 간단해요. 자,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열어주고 값 부분에다가 내가 변화하는데 시간초를 걸고 싶은 그 스타일 속성을 적어줘요. 그리고 한 칸을 띈 다음에 여기다가
2초를 써줍니다. 지금 제가 ES라고 적었는데 2초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컨드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하려고 한 의도가 뭐겠어요? 호버했을 때 백그라운드가 변화하는 그 시간을 2초로 지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호버했을 때 얘의 색깔이 변하는 시간이 2초에 걸쳐 변화한다. 천천히 변하고 있죠? 이렇게. 천천히 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중간에 다른 색깔도 살짝 보여요. 이걸 좀 더 많이 늘려보면 지금 색이 변화하는 과정이 되게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마우스를 떼면 한 번에 돌아가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 속성값이 변화하는 그 상황에서 이 변화하는 그 시간을 부여하고 싶을 때 쓰는 속성이 트랜지션이라는 건데 지금 호버에다가 줬더니 올라갈 때는 적용이 잘 되고 있지만 내려올 때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마우스를 계속 이렇게 해보면은 빠지는 상황에서는 계속 바로바로 빠질 거니까 색 변화가 잘 안 느껴지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 정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마우스가 빠지는 마우스가 올라갔다가 마우스가 다시 빠지는 그 상황에서도 똑같이 초를 주고 싶다. 여기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이거 5초는 너무 기니까 2초로 할게요. 자, 마우스가 올라갈 때 2초고요. 마우스가 내려올 때도 2초예요. 근데 둘이 초가 지금 같죠? 그러면 얘를 빼도 돼요. 근데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개념에 이건 당연히 묻고 가고 있던 겁니다. 왜? 지금 이거는 div라고 하는 태그 배우를 찾아가서 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걸려 있는 거죠. 변화를 할 거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변화하면 2초에 걸쳐서 변화해 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호버에만 들어가 있을 때는 여기에만 있을 때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에만 이런 속성이 추가되는 거죠. 근데 얘가 여기에 있대요. 그러면 마우스가 올라갔든 안 올라갔든 div라는 그 태그들은 이 속성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둘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트랜지션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봤는데 마우스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2초, 마우스가 내려오는 시점에서는 1초로 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1초 넣고 여기엔 2초를 넣으면 돼요. 호버했을 때는 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속성값이 겹칠 거니까 얘가 이기겠죠? 얘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2초가 걸려요. 올라갈 때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는 근데 마우스가 떨어지면 얘는 더 이상 일을 안 하게 되죠. 그럼 얘가 일을 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올라갈 때 2초, 내려올 때 1초. 좀 더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면 올라갈 때 5초, 내려올 때 1초.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을 부여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정수, 양수 부분만 쓰고 있는데 당연히 소수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0.5초 하고 싶어요. 가능해요. 자, 보세요. 5초 걸쳐 올라가다가 0.5초 만에 빠집니다. 당연히 뭐 이 0과 1 사이에 있는 소수들은 다 가능하고요. 근데 이 0을 생략해도 돼요. 그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기본적인 사용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볼 건데 제가 마우스가 올라간 시점에서는 위드 너비를 50%로 줄이겠다 해볼게요. 자, 마우스를 올리면 2초에 걸쳐 색깔이 골드로 바뀌겠지만 너비는 어때요? 바로 뚝 하고 바뀌겠죠. 왜? 우린 정해준 적이 없으니까. 이게 변하는 시점에 트랜지션으로 얼마나 걸려? 라고 정의한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보세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왜? 제가 여기다가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호버죠. 50%로 줄었네요. 그러면 더 이상 호버가 아니죠.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유튜브 영상 녹화된 걸로 보시면은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프레임이 딸려서. 근데 지금은 눈으로 보이시죠? 근데 이제 이것도 트랜지션으로 컨트롤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컴마를 하나 찍고요. 또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특성값을 넣고요. 한 칸 띄고 시간을 넣어주면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겹쳤기 때문에 얘는 일을 못해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특성값에 트랜지션을 걸고 싶으면 이렇게 이 스타일 속성은 하나만 적어주고요. 값을 여러 개 적어주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이러면 마우스가 호버했을 때 너비가 변화하는 과정은 2초가 걸려라 라고 명시를 한 거죠. 됐나요? 안 되고 있죠. 왜? 이거 문법은 맞는 겁니다. 문법이 잘못된 건 없어요. 이건 왜 안 될까요? 왜 얘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어디에? 여기에? 좋아요. 자, 지금 우리가 div 태그에 with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을 아예 안 썼었어요. 없었죠.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너비의 기본값은 오토예요.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상황인데, 자, 얘는 있으나 없으나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다는 얘기죠. 안 되죠. 자, 보세요. 제가 너비를 이렇게 줄게요. 그러면 어때요? 됐죠? 자,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게 맞는데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개념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값이 변화하려고 하는 그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시간초를 걸어주는 느낌이에요. 변화를 부드럽게 할 수 있게끔. 근데 얘가 없었을 때에는 이 div가 물론 불능 요소니까 너비를 최대화해서 늘어나 있는 상태. 여기서 50%로 줄면 기준이 되는 너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고 50%로 줄었으니까 바뀌어야 되는 그 명확한 기준도 있었다 라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오토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가 오토일 때도 안 되다가 100%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부여했더니 그 뒤부터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트랜지션으로 뭔가 변화하는 요소의 시간을 정해줄 거야 라고 하면 변화하기 전과 변화한 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만 한다. 그게 잡혀있지 않으면 트랜지션은 동작하지 않는다. 이해되실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속성 중에 오파시티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오파시티는 투명도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친구예요. 이 오파시티라는 스타일 속성에 사용할 수 있는 값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0도 가능, 1도 가능,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소수들 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0은 완전 투명을 의미하고요. 1은 완전한 불투명을 의미해요.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이 오파시티라는 속성을 아예 안 썼을 때는 이 오파시티가 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1로 들어가 있는 거죠. 완전 불투명. 우린 이렇게 스타일을 주면 얘가 화면에 나오니까. 그죠? 오파시티를 줘서 여기다가 뭐 0.6 이런 거 주면 연해집니다. 이렇게. 연해진 거 보이시죠? 이걸 확실하게 보려면 오히려 이런 애들이 좀 낫더라고요. 이게 1이면 완전한 불투명, 쨍한 빨강, 0이면 안 보입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투명해서. 여기 0.3 이런 거 하면 투명하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0을 생략할 수 있어요. 0이 없어도 잘 돼요. 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도 opacity라고 하는 녀석도 당연히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몇 초를 줄까요? 2초? 얘도. 자, 그럼 0.3이라고 하는 투명도를 가지고 있던 이 div 녀석한테 마우스를 올리면 이게 완전히 불투명으로 변화하는데 2초가 걸릴 것이다 라고 정해준 거죠. 근데 이거는 얘 때문에 티가 안 나겠네요. 얘를 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만 되면 우리가 트랜지션으로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투명도, 너비, 높이, 뭐 백그라운드 당연히 다 가능한 겁니다. 변화를 한다면 물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개념들을 좀 배워봤고요. 이 개념들 배웠던 거를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좀 열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정답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정답 나와 있는 거 보지 마시고요. 상황 보고 나서 어떻게 스타일을 줘야 될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연습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서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나와 있는 거 한 번씩 다 해보세요. 처음부터. 자, 지금 하는 거 50분까지 해보시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